아무리 부모라도 자식을 위해서 모든 걸 포기할 수 있을까요? 백만장자였던 오늘의 주인공은 왜 하필 경비원이 되었을까요? 그것도 자신의 아들이 사는 바로 그 청담동 아파트에서요.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부모님들이라면 아마 가슴이 쿵쾅거리실 겁니다. 그리고 이 용감한 아버지의 선택이 결국 옳았다는 것도 곧 아시게 될 거예요. 특히 결혼을 앞둔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 이 영상은 꼭 끝까지 시청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의 인생이 걸린 문제일 수도 있으니까요.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은 지금까지 상상도 못했던 한 아버지의 용기와 결국 그가 얻어낸 감동적인 결말을 함께 느끼실 겁니다. CEO에서 경비원으로 그가 선택한 위험한 변신의 이유, 그리고 충격적인 반전까지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먼저 꼭 눌러주시면 복 받으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저는 올해 68세 박성렬이라고 합니다. 제약회사 CEO로 일하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왔다고 자부하는데요.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은 단 하나, 바로 제 아들 민성입니다. 민성이는 제가 사업적으로 자리를 잡고 나서야 30대 후반에 얻은 늦둥이였습니다. 아내와 오래도록 아이가 없어 친척들의 걱정 섞인 시선을 받았었는데 드디어 민성이를 품에 안았을 때의 그 기쁨이란 지금도 생생하네요. 그때부터 저는 민성이를 제 전부로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어린 시절 민성이는 참 착했습니다. 학교 다닐 때도 공부 잘하고 친구들하고도 잘 어울리고 제가 밤늦게까지 회사에서 일할 때면 아빠, 제가 도시락 가져다 드릴게요 하면서 찾아오곤 했죠. 그런 아들이 IT 스타트업을 차려서 성공하는 걸 보면서 이보다 더 큰 자부심이 또 있을까 싶었습니다. 민성이가 어느 날 갑자기 결혼한다는 소식을 전해왔을 때 처음엔 정말 기뻤습니다. IT 스타트업을 운영하면서 바쁘게 지내던 아들이 드디어 좋은 인연을 만났다고 생각했거든요. 아버지, 제가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어요. 꼭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성이의 밝은 목소리를 듣고 있자니 가슴이 뭉클해지더라고요. 예비 며느리 김현지는 민성이 회사의 마케팅 팀장이라고 했습니다. 처음 만난 자리에서 보니 똑똑하고 세련된 여성이었죠. 하지만 왜일까요? 연지의 눈빛을 마주칠 때마다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겉으로는 완벽해 보이는데 뭔가 계산적이고 차가운 느낌이랄까요? 식사 자리에서도 그런 느낌은 계속됐습니다. 연지가 민성이를 대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자꾸 마음이 불편해졌어요. 민성이가 이야기할 때마다 지나치게 맞장구를 치고 때로는 과하다 싶을 정도로 애교 섞인 말투를 쓰는 게 어쩐지 자기적으로 보였거든요. 아버님, 민성이가 저를 너무 잘 챙겨주고 배려해줘서 정말 행복해요. 연지의 말에 민성이는 흐뭇해했지만 저는 그 말투에서 진심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40년 넘게 기업을 경영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보았기에 저는 사람의 진심을 어느 정도 알아볼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내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보, 우리 며느리 될 사람 어떻게 보셨소? 아내는 잠시 망설이더니 글쎄요, 너무 완벽해 보이는 게 오히려 걱정이네요 하더군요. 아내도 저와 비슷한 느낌을 받았나 봅니다. 다음 날 회사에서 일하면서도 자꾸 신경이 쓰였습니다. 민성이와 연지가 어떻게 만났는지, 얼마나 서로를 알고 있는지 궁금해졌죠. 점심시간에 조용히 민성이에게 전화를 걸어 물어보았습니다. 아버지, 연지는 제 회사에 입사하자마자 눈에 띄었어요. 업무 능력도 뛰어나고 성격도 좋고 민성이의 설명을 들으면서도 왠지 모를 불안감이 커져만 갔습니다. 퇴직한 친구들 모임에서
이런 제 걱정을 살짝 털어놓았더니 다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그래.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지 마 하더군요. 하지만 제 직감이 자꾸만 경고음을 울렸습니다. 특히 연지가 민성이의 재산에 대해 은근히 관심을 보이는 모습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민성 씨는 이런 고급 레스토랑을 자주 오나 봐요? 역시 CEO는 다르네요 하는 식의 말들이 자주 나왔거든요. 게다가 결혼 준비 과정에서도 연지는 최고급 예식장과 신혼여행지만 고집했습니다. 지난 주말 민성이가 연지와 결혼식장을 보러 다녀왔다며 들떠서 이야기하는 걸 듣고 있자니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내 아들의 행복이 걸린 문제인데 이대로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걸까요? 밤새 잠을 설치며 고민했습니다. 결국 저는 무거운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직접 연지의 진심을 확인해 봐야겠다고 마음먹었죠. 평생 쌓아온 제 명예도 체면도 다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아들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제가 무엇이든 할 수 있으니까요. 제가 선택한 방법은 아마도 여러분이 듣고 놀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들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게 부모 마음 아니겠습니까? 우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30년 지기인 조이사를 찾아갔죠. 자네가 미쳤나? CEO가 경비원으로 변장을 한다고? 처음에는 조이사도 제 계획을 말도 안 된다며 말렸습니다. 하지만 제 진심을 전하자 결국 도와주기로 했죠. 먼저 회사 일부터 정리해야 했습니다. 이사회에는 건강검진차 잠시 휴직한다고 알렸죠. 다행히 저희 회사는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제가 잠시 자리를 비워도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박 회장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푹 쉬다 오십시오. 임원들의 걱정 어린 인사를 받으며 회사를 나서는데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변장은 생각보다 힘들었습니다. 머리카락과 수염을 하얗게 염색하고 특수 분장을 통해 주름도 더했죠. 허리는 일부러 구부정하게 굽혔고 걸음걸이도 늙은이처럼 천천히 걸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제가 봐도 70대 후반은 충분히 되어 보였어요. 박재명 씨, 이제부터 우리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시는 거 맞죠? 관리소장은 제 이력서를 보며 물었습니다. 조이사가 만들어준 가짜 이력서였죠.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다행히 민성이가 사는 고급 아파트는 경비원이 자주 바뀌는 편이라 별다른 의심 없이 저를 채용했습니다. 첫 출근 날 새벽 4시에 일어나 경비실로 향했습니다. 평생 남들에게 지시만 하다가 갑자기 제가 지시를 받는 입장이 되니 긴장되더군요. 재명 씨는 일동 담당이에요. 쓰레기 분리수거부터 시작하세요. 반장님의 말씀에 얼른 고개를 숙였습니다. 쓰레기를 정리하고 주차장을 청소하고 택배를 나르는 일. 처음 해보는 육체 노동에 온몸이 쑤시고 아팠습니다. 이봐요, 경비 아저씨. 저기 택배 좀 가져다 주세요. 젊은 주민의 반말에 순간 화가 났지만 꾹 참았죠. 이제 저는 그저 평범한 경비원 박재명일 뿐이니까요. 아버지, 제가 이번에 좋은 아파트를 계약했어요. 며칠 전 민성이가 자랑스럽게 보여줬던 바로 그 아파트였습니다. 이제 제 아들과 한 건물에 살게 된 거죠. 아들 내외의 일상을 지켜볼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경비실에서 CCTV를 모니터링하는 것도 제 업무 중 하나였습니다. 덕분에 민성이와 연지의 출퇴근 시간을 자연스럽게 파악할 수 있었죠. 연지는 보통 아침 8시쯤 화려한 차림으로 나와서 자신의 외제차를 몰고 출근했습니다. 재명 씨, 커피 한잔 하세요. 밤근무 때 다른 경비원들이 건네는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들의 세상 사는 이야기를 들으며
제가 미처 보지 못했던 세상의 또 다른 모습을 배웠죠. 우리가 비록 경비원이지만 이 아파트의 보안을 책임지는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한 달이 지나자 이제 좀 적응이 됐습니다. 허리를 굽히고 다니는 것도 공손하게 인사하는 것도 자연스러워졌죠. 하지만 마음 한켠에서는 늘 불안했습니다. 혹시 민성이가 저를 알아보지는 않을까, 다른 지인들이 저를 발견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이 늘 따라다녔습니다. 재명 씨, 오늘은 특별히 신경 써서 복도 청소해 주세요. 일동에 새로운 입주민이 들어온대요. 그렇게 민성이와 연지가 이사 오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이제 제 진짜 관찰이 시작되는 거죠. 아들의 행복을 위해,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 이 늙은 아버지는 오늘도 허리를 굽히며 경비실로 향합니다. 경비원으로 일한 지 일주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1층 로비를 청소하고 있는데 연지가 힐소리를 내며 급하게 내려왔어요. 아저씨, 제 차 좀 빨리 가져다 주세요. 주차 요원도 아닌 제게 반말로 차를 가져오라고 하더군요. 순간 당황스러웠지만 민성이의 약혼녀니까 참고 웃으며 알겠습니다 하고 응했죠. 그런데 제가 허리가 좀 아파서 천천히 움직이니까 연지가 짜증을 내더군요. 아휴, 그냥 제가 갈게요. 정말 불편하네 하면서 성질을 부리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민성이 앞에서 보여주던 그 다정한 모습은 어디 갔는지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요. 며칠 뒤에는 더 충격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분리수거장에서 일하고 있는데 연지가 명품 쇼핑백을 들고 들어오더니 재활용품을 아무렇게나 던지고 가는 거예요. 아저씨, 이거 정리하는 게 일이시잖아요. 제가 정중히 분리수거를 부탁드렸더니 오히려 저를 무시하듯 에이, 귀찮아하며 가버리더군요. 민성이가 출장 간 날에는 연지의 더 놀라운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밤늦게 택시에서 만취 상태로 내리는데 걸음걸이가 위태로워 제가 부축하려 했더니 무슨 일이세요? 누가 아저씨 보고 손 때려요? 하면서 신경질적으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죄송합니다만 손님 걱정되어서.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연지가 화를 내며 그냥 내버려 두세요. 경비원 주제에 하고 말하는데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내 아들의 미래를 함께할 사람이 이런 말을 하다니요. 주민들 사이에서도 연지의 평판이 좋지 않았습니다. 저 여자 얼마 전에 경비원 아저씨한테 막말했다면서요? 맞아요. 택배 아저씨한테도 되게 무례하게 군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이야기들이 심심찮게 들려왔죠. 특히 눈에 띈 건 연지의 소비 습관이었습니다. 거의 매일 명품 쇼핑백을 들고 다니는데 제가 알기로 그녀의 연봉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었어요. 오늘은 샤넬백이네 저건 또 새로 산 에르메스구나. 경비실에서 CCTV로 지켜보면서 의아했죠. 더 놀라운 건 연지가 SNS에 올리는 게시물이었습니다. 다른 경비원의 스마트폰으로 우연히 보게 됐는데 민성이와 찍은 사진마다 해시태그 사랑해, 해시태그 최고 이 남자, 해시태그 럭셔리 라이프 같은 해시태그를 잔뜩 달아놓은 게 영 거슬렸어요. 어느 날은 민성이와 연지가 로비에서 마주치는 걸 봤는데 연지의 돌변하는 모습이 소름 돋을 정도였습니다. 제게 반말하고 무시하던 그 입에서 오빠, 오늘도 너무 고생 많았어 하는 달콤한 말이 흘러나오는데 마치 연극을 보는 것 같았어요. 관리소장님도 걱정스러운 눈치셨습니다. 재명 씨, 저 아가씨가 좀 이상해요. 얼마 전에는 택배를 잃어버렸다고 경비실에 와서 난리를 피웠다가 나중에 자기 집 안에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사과는커녕 오히려 우리를 의심했다니까요. 매일 밤 순찰을 돌면서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민성이가 연지와 결혼하면 어떻게 될까? 겉으로는 화려하고 세련되어 보이지만 속은 이기적이고
허영심 가득한 연지와 함께라면 민성이가 과연 행복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단순히 제 느낌만으로는 민성이를 설득할 수 없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래서 더욱 꼼꼼히 관찰하고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매일이 마치 첩보 작전을 수행하는 것 같았죠. 그러던 어느 날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민성이가 해외 출장을 떠난 그날 연지의 진짜 정체를 보게 될 줄은 저도 몰랐습니다. 그날은 제가 야간 당직이었습니다. 밤 11시가 조금 넘은 시간 CCTV 모니터링을 하던 중 의심스러운 장면을 포착했어요. 연지가 낯선 남자와 함께 아파트 주차장으로 들어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혹시 회사 동료일까? 하고 생각했죠. 하지만 두 사람의 행동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연지와 그 남자는 서로 바짝 붙어 걸으며 은밀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거든요. 연지 씨, 이제 괜찮을까요? 그 남자가 연지의 허리를 감싸 안으며 물어보더군요. 제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하는 마음으로 CCTV를 지켜보는데 두 사람이 민성이의 집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서 와요. 오빠 이번에 3일 동안 미국 출장이에요. 연지의 목소리가 달콤하게 들려왔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아들이 출장 간 사이 그의 약혼녀가 다른 남자를 집으로 들이다니. 순간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이성적으로 생각하려 애썼습니다. 증거를 수집해야 해. 냉정하게 지켜봐야 해. CCTV 화면을 계속 주시하면서 시간을 기록했습니다. 그 남자가 들어간 시각이 밤 11시 15분. 나올 때까지 무려 3시간이나 걸렸어요. 새벽 2시 20분 두 사람이 다정하게 팔짱을 끼고 나오는 모습이 카메라에 찍혔습니다. 오늘 너무 행복했어. 다음에 또 보자. 연지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그 남자는 연지의 볼에 입을 맞추고는 유유히 사라졌죠. 제 가슴 속에서는 분노와 실망감이 폭풍처럼 휘몰아쳤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비슷한 일이 반복됐습니다. 민성이가 출장 간 3일 동안 그 남자는 매일 밤 연지를 찾아왔어요. 여보세요, 오빠? 나 지금 회사에서 야근 중이야. 전화로 민성이에게 거짓말을 하는 연지의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그 남자가 연지에게 선물한 명품 가방이었어요. 자기야, 이거 비싼 건데 괜찮아? 연지가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 모습을 보며 그동안 그녀가 들고 다니던 고가의 명품들이 어디서 온 것인지 짐작이 갔습니다.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CCTV 영상을 캡처하고 만남 시간을 꼼꼼히 기록했죠. 심지어 그 남자의 신원도 알아냈습니다. 우연히 그의 차량 번호를 보게 됐는데 알고 보니 연지의 전 직장 상사더군요. 재명 씨, 무슨 일 있어요? 요즘 표정이 안 좋아 보여요. 동료 경비원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그저 묵묵히 증거를 모으면서 민성이에게 이 사실을 어떻게 알려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민성이가 출장에서 돌아온 날, 연지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활짝 웃으며 그를 맞이했어요. 오빠, 보고 싶었어. 나 야근하느라 너무 힘들었어. 그 거짓된 모습을 보고 있자니 속이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이제는 행동해야 할 때였습니다. 더 이상 지켜볼 수만은 없었어요. 민성이의 인생이 걸린 문제였으니까요. 하지만 어떻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할지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결혼식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 이대로 가다가는 제 아들이 평생 후회할 결혼을 하게 될 것 같았습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고민했어요. 이제는 제가 변장한 사실을 밝히고 모든 진실을 털어놓아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민성아, 아버지가 너를 위해 이런 선택을 한 걸 이해해 주렴. 마음속으로 몇 번이고 되뇌었습니다. 드디어 진실을 밝힐 때가 왔습니다. 모든 것을 밝히기로 한 그날, 저는 아침 일찍부터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경비실에서 마지막으로 근무를 하면서 그동안 있었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3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경비원으로 살면서 저는 아들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다고 자부했습니다. 재명 씨, 오늘 마지막 날이라면서요? 동료 경비원들이 아쉬워하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마지막 인사를 하면서도 제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이제 곧 민성이를 만나 모든 것을 털어놓아야 했으니까요. 먼저 조이사에게 연락했습니다. 자네, 정말 이렇게 하는 게 맞는가? 조이사의 걱정 어린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죠.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네. 내 아들의 인생이 걸린 문제 아닌가. 민성이에게 전화를 걸어 만남을 요청했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목소리가 심각하시네요. 민성이의 걱정 어린 목소리에 마음이 더 무거워졌습니다. 오늘 저녁에 시간 좀 내줄 수 있겠니? 연지하고 같이 와주면 좋겠다. 약속 장소로 정한 한적한 레스토랑에 도착했을 때 민성이와 연지는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오랜만에 뵙네요. 연지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지만 그 미소가 이제는 너무나 가식적으로 보였습니다. 민성아, 아버지가 할 말이 있구나.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제 얼굴의 분장을 지우기 시작했죠. 아버지, 그게 무슨... 민성이의 놀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시죠? 연지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제가 그동안 경비원으로 일했던 사실을 털어놓자 민성이는 말을 잃은 채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동안 아버지가 본 것들을 이야기해야겠구나. 휴대폰을 꺼내 그동안 모은 증거들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CCTV 영상, 사진들, 기록들. 연지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이게 다 무슨 소리야? 아버님, 왜 이러시는 거예요? 연지가 흥분된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제가 구체적인 날짜와 시간, 그리고 그 남자의 신원까지 밝히자 그녀의 얼굴에서 혈색이 완전히 사라졌죠. 민성이는 아무 말 없이 제가 보여주는 증거들을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아버지, 이게 다 사실인가요? 민성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 아들아, 아버지가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도 다 너를 위해서였다. 오빠, 이건 다 오해예요. 내가 설명할 수 있어요. 연지가 울면서 민성이의 팔을 잡았지만 민성이는 그녀의 손을 조용히 뿌리쳤습니다. 설명할 게 뭐가 있죠? CCTV에 다 찍혀 있잖아요. 당신들 미쳤어요? 이런 식으로 나를 미행하고 감시하다니. 연지가 히스테리컬하게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요, 인정해요. 그 사람이랑 만났어요. 하지만 그건 다 민성 씨를 위해서였다고요. 민성이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날 위해서요? 내가 출장 간 사이에 다른 남자를 만나고 그 사람한테 명품백을 받은 게 다 날 위해서였다고요? 처음 보는 민성이의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이제 됐습니다. 우리 이대로 끝내죠. 민성이의 단호한 말에 연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좋아요. 어차피 당신 같은 사람이랑은 더 이상 못 살겠어요. 그렇게 소리치고는 레스토랑을 뛰쳐나갔습니다. 긴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아버지 민성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죄송해요. 아버지께서 이런 고생을 하실 줄은 몰랐어요. 그제야 저도 참았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들아, 이제 다 지나갔다. 민성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날 밤 아버지와 아들은
오랜만에 소주 한 잔을 기울이며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가슴 아픈 일이었지만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희망이 보였습니다. 그렇게 힘든 시간이 지나고 6개월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민성이는 상처를 이겨내고 더욱 성숙한 사람으로 변해 있었어요. 회사에서도 더 열심히 일했고 주변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도 한결 따뜻해졌죠. 아버지, 제가 요즘 마라톤을 시작했어요. 어느 날 민성이가 찾아와 이야기를 했습니다. 건강한 취미를 가지면서 마음의 상처도 치유하고 있더군요. 마라톤 동호회에서 좋은 사람들도 많이 만났어요. 특히 한 분은 민성이의 표정이 수줍게 변하는 걸 보니 제 마음도 따뜻해졌습니다. 그 한 분이 바로 지금의 민성이 와이프 다연이었습니다. 마라톤 동호회에서 만난 다연이는 시립병원 간호사로 일하는 다정한 여성이었어요. 아버지, 이번에 소개할 사람이 있는데. 민성이가 다연이를 처음 소개했을 때 저는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진짜구나. 안녕하세요, 아버님. 다연이는 첫 만남에서부터 자연스러운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비싼 명품 대신 단정한 차림, 거칠에 없는 진솔한 대화. 연지와는 너무나 달랐죠. 저희 병원에 후원해 주시는 제약회사가 아버님 회사라고 들었어요. 환자분들이 항상 감사해 하세요. 특히 감동받은 건 다연이가 주말마다 하는 봉사활동이었습니다. 민성이도 다연이를 따라 노인복지관에서 봉사를 시작했더군요. 아버지, 다연이랑 함께 하면서 제가 많이 변한 것 같아요. 돈이나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결혼식 날 다연이는 수수한 드레스를 입고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신부였습니다. 어머님이 보시면 얼마나 좋아하셨을까요? 문득 하늘나라에 있는 아내 생각이 나서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박 회장님, 아드님 결혼 축하드립니다. 회사 임직원들이 축하해 주는데 문득 3개월 동안의 경비원 생활이 떠올랐습니다. 그때의 경험이 저를 더 겸손하게 만들었고 직원들의 마음도 더 잘 이해하게 됐죠. 요즘은 매주 일요일이면 민성이네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합니다. 다연이가 직접 요리한 집밥을 먹으며 손주 이야기도 나누고 아버님, 이번에 임신 테스트기에서 2줄이 나왔어요. 다연이가 수줍게 알려준 소식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이 모든 일이 우연이 아닌 필연이었다고 믿으며 아들과의 관계 속에서 더욱 깊은 유대감을 느낍니다. 사랑과 신뢰는 시간이 걸리지만 진심은 반드시 통하는 법이다. 이제는 회사에서도 은퇴할 때가 됐네요. 민성이에게 조금씩 경영권을 이양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며 그때의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듭니다. 아버지, 그때 그렇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아버지가 아니었다면 저는 지금 이런 행복을 몰랐을 거예요. 민성이의 말에 뭉클해집니다. 부모된 마음으로 한 선택이 이렇게 좋은 결과로 이어질 줄은 저도 몰랐네요. 제 이야기가 혹시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부모님들께 작은 위로가 되었길 바랍니다. 자식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게 부모 마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도 항상 행복과 축복이 가득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저는 손주를 기다리는 설레는 마음으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려 합니다. 앞으로도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와 깨달음이 되길 바라며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유튜버로서 인생 제2막을 펼치고 있는 유기년 범띠 언니, 저 마음의 등대가 구독자분들의 밝고 지혜로운 실버 인생을 응원합니다. 구독과 댓글로 응원해 주신다면 한 분 한 분 기억하고 소통할게요. 오늘도 마음의 등대 사연을 끝까지 들어주신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